자, 반갑습니다. 2018년도 10월 27일 25일 9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대비 부동산 세법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지난번에 이제 기초 입문과정 한번 정리하셨죠. 이제는 기본서 과정의 완스톱 강좌로서 내용 정리와 더불어서 그에 따른 예제 또 관련 문제가 이렇게 토탈 정리하는 과정으로 여러분을 한번 뵙도록 하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기본서 과정의 종합 완스톱 강의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전반적인 커리큘럼을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그래서 목차를 한번 봐보세요. 목차를 보시면은 자, 우리가 정년은 자, 과목이 당연히 부동산 세법. 자, 하지만은 우리 표준 목차에는 정확히 부동산 관련 세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동산 관련 세법은 부동산 활동 과정에 따라 부동산 취득 관련 세금, 부동산 보유 관련 세금, 자,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 양도 관련 세금으로 크게 구분이 되죠. 그럴 때 이 취득 관련 세금에 취득세, 보유 관련 세금에 재산세, 양도 관련 세금에 개인이 부동산 등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그래서 현행 조세가 한 34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런데 24가지인데 핵심적인 세금은 이렇게 세 세금으로 우리가 함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재산세, 부동산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 세금에 취득 관련 세금에 등록면허세, 보유 관련 세금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종합부동산세. 자, 이 두 세금을 한 번 더 붙여봤죠. 그래서 자, 부동산 관련 세금의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지방세에 해당이 되고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는 국세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런 국세, 지방세는 부동산 관련에 따라서 자, 정리가 되는데 이런 세금을 한번 정리하기 위해서 총괄적인 내용, 총론이 있겠다. 총론. 자, 그래서 이 관련 세법의 전체, 자, 목차 지금 보고 있죠? 큰 틀이 첫 편 1편에 조세 총론, 자, 2편에 지방세편, 3편 국세편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그러면서 2편의 지방세편에 가서 지방세에 대한 개설, 지방세의 기본적인 내용과 설명과 더불어서 이제 2장에는 취득세, 3장에는 등록면허세, 4장은 재산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는 3편의 국세편에 가서는 국세 개설을 정리하겠죠. 국세 일반적인 내용들 정리한 다음에 자, 이런 2장에는 종합부동산세, 3장은 양도소득세 이렇게 전체가 편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과목에든 기본서를 보다 보면은 이 목차를 좀 확인하거든요. 공부를 잘하신 분은요, 목차만 잘 체크하는 것도 공부를 잘하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럴 경우 그 목차를 좀 빨리 확인하려고 다 과목에 따라서 중간중간에다가 견출지 등을 이렇게 좀 붙이죠. 왜? 빨리 찾기 위해서 단원을. 그런데 세법도 그런 분이 있거든요. 그러나 처음에 이렇게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이렇게 견출지를 붙였다 할지라도 한 번, 두 번 정도만 정력을 하면 스스로 그 견출을 떼냅니다. 왜 그러냐면 부동산 세법의 전체 편제의 흐름은 부동산 활동 과정에 따라서 부동산을 샀을 때, 가지고 있을 때, 팔았을 때 이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 흐름에 따라서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이렇게 흐름을 정리해 나가기 때문에 자, 이런 기본서 과정을 통한 문제풀이라는 전체 과정 흐름을 했을 때도 이런 흐름을 생각하면서 세금의 성격도 결부시켜서 정리해만 어차피 시험은 암기지만은 물론 또 과목에 따라 세법은 암기 과목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암기를 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흐름을 잡아나가면서 세금 성격도 한번 정리하면서 암기하시면 오래 기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 전체 목차를 보는 의미는 뭡니까? 전체 정리해 나가는 흐름을 한번 잡아는 패턴의 의미가 되겠죠. 그럼 이제 자 조세 개념 처음부터 한번 기본 내용 해봐야겠죠. 그래서 3페이지 봐보시면 이제 자 기본서 부동산 관련 세법은 자 우리가 줄여서 세법 하지만 조세법 세금에 관한 법 조세법을 줄여서 세법이라고 하겠죠. 그러므로 자 다시 반복하겠지만 세법도 법 과목입니다. 그럴 때 세금에는 법이니까 조세 텍스가 뭔지를 알겠어서 세금의 일반적인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세금 하면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부과된 금전급부를 조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세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 조세 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시험 준비하는 입장에서 또한 내용 정리하면서 어떤 데 초점을 둬야 되는지 일명 핵심 포인트, 키 포인트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조세 정의에서 이 정의를 내용 정리하기 위해서 세금이 가지는 특징으로 이렇게 한번 정리할 수가 있는데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랬죠. 그래서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 주체를 담고 있겠다. 그래서 세금을 부과하는 주가 국가인 세금과 지방자치단체가 주인 세금이 있는데 자, 이 세금 주가 국가인 세금을 국세라고 그러고 지방자치단체가 주인 세금을 지방세라고 그래서 이 부동산 관련 세금은 조세는 활동 과정에 따라 구분하면서 지방세 구세를 넘나들면서 활동 과정에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부동산을 팔았을 때 관련 세금으로 구분해서 정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세금 부과하는 주체인데 자, 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부과하는 목적을 나타내고 있죠. 세금 부과하는 목적이 뭐냐? 당연히 국가가 됐든 지자체가 됐든 자, 이런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재정수입 조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정수입 조달이 조세, 세금을 부과하는 가장 기본적인 1차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 부과하는 목적은 사회적이든 경제적이든 정책적 측면에서도 세금을 부과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득 재분배를 실현하기 위해서 부의 세습을 억제하기 위해서 부동산 투기 등을 억제하기 위해서 또는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제를 쓰면 우리가 손을 대겠죠. 그래서 세금을 부과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재정 수입 조달이지만 그 기본적인 목적 외에도 일명 2차적 또는 부수적 목적이라고 하는데 저는 사회적이든 경제적이든 정책적 측면에서도 세금 부과가 되어진다는 걸 염두에 줘. 이런 내용은 부동산학 개론의 조세 정책 등에서 아마 활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국가나 지자체가 세정소처럼 세금을 부과하는데 그 부과는 법률에 규정 그랬죠. 이 법률에 규정 그래서 세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죠. 과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게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부과되는 게 세금이다. 그래서 자, 세금은 근거는 법률에 규정 그래서 들어도 싫지 않는 자, 조세
법률주의. 조세 법률주의를 따르는데 세금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어서는 부과할 수 없다는 게 조세 법률주의를 따릅니다. 따라서 뭐 제가 처음도 언급했지만 조세법, 법 과목이라는 걸 한번 강조해. 그 이유가 우리가 세금은 생활하면서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법 보면은 세금 당연히 법 붙었지만 뭐 당연히 세금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는 여기다 압니다. 하지만 법 과목입니다. 그래서 법에 규정이 된 내용을 숙지하고 있냐 없냐가 시험인 겁니다. 우리가 실무를 좀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률의 법과면은 바탕을 두면서도 정리할 때 여러분이 자의적인 생각을 가미하지 말고 법에 규정된 내용을 숙지하는 데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세 법률주의, 세금은 법률의 장을 부과할 수 없는 법률주의인데 이 조세 법률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과세 요건에 대한 법정주의라든가 과세 요건 명확주의 등이 있습니다. 명확주의. 그래서 조세 법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 이 과세 요건이 법으로 규정이 됐어야 되고 이 과세 요건이 명확히 규정이 됐어야 된다. 그래야 법적 안정성이라든가 예측 가능성을 실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세 요건의 법정과 과세 요건의 명확주의를 조세 법률주의에 우리가 하위 원칙들인데 여기서 뭘 언급했냐면 과세 요건이 법으로 정해져야 되고 명확히 규정이 됐어야 되죠. 그래야 조세 법률을 실현할 수가 있는데 이때 과세 요건이 또 보이네요. 용어에서도. 자, 저기는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 그랬죠. 그래서 과세 요건이란 법률에 규정된 그래서 세금을 부과하는 굳이 언급하면 법률상 요건을 과세 요건이라고 하는데 법에 규정이 된 과세 요건은 법률상의 요건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세금은 누가 내야 되는지 납세 의무자. 세금은 무엇에 대해서 부과하는지 과세 대상. 세금 계산의 기초를 뭘로 할 것인지 과세 표준. 세금이 얼마인지 결정하는 세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은 과세 요건이라고 하는데 순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법의 규정에 따라서 어느 세금에 따라서는 과세 대상이 먼저 기술이 되고 법에 자 의무자가 먼저 이런 건 순서가 아닌 그 세금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고 있는데 자 세 번째 과세 표준, 네 번째 세율 반복이 되겠지만 세 번째 과세 표준, 네 번째 세율을 곱해서 역시 들어도 싫지 않는 산출세액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법의 가장 기본식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뭐 이 식의 정리가 돼야지 앞으로 공부할 때 더 많이 됩니다.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을 산출세액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이 과세 요건에 자 법에 규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의무자 등이 법으로 규정이 돼 있고 명확히 규정이 돼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세법은 다른 과목과 달리 자 문제가 어떤 유형으로 어떤 문제가 출제될 거란 걸 상당히 예측 가능한 과목입니다. 왜 그러냐면 거의 대부분 시험이 취득세라는 세금의 납세 의무자 설명으로 옳은 것 틀린 것, 재산세 과세 표준의 설명으로 옳은 것 틀린 것, 양도소득세 세율이 옳은 것 틀린 것 이런 식의 유형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예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그 내용 단원을 공부를 할 때
과연 어떻게 이 공부를 하면서 정리하면서 시험에 이게 나올까? 어떻게 나올까? 그런 지금 궁금증이 있으면 능률이 안 오릅니다. 그러나 이 내용 이렇게 정리하면 시험에 이렇게 나오지. 어느 정도 예측까지 확신이 된다면 자신감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법은 이렇게 과세 요건의 틀을 좀 잡아서 정리하는데 이렇게 예측 가능한 좋은 점도 있는 반면 뭐 항상 우리가 음양 좋은 점에서 나쁜 점이 있고 이러듯이 뭐 좋은 점은 상당히 예측할 수 있다는 시험 문제 좋은 점이 있는데 단점이 뭐냐? 세금에 따라 과세 요건이 다르다는 겁니다. 만약에 현행 세금이 하나만이 존재한다면 예를 들자면 말하자면 세금 하나만 예를 들면 대한민국세 딱 하나만 있다면은 그 요건이 하나일 거 아니에요. 의무자도 하나, 국민, 대상은 전부 다 소득이 있으면 벌면은 예를 들자면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세금에 따라 세금의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이걸 세목이라고 하는데 세목이 다양하니까 해서 취득세가 있고 관련은 재산세가 있고 양도소득세가 있는데 말은 취득세 과세 요건, 재산세 과세 요건, 양도소득 과세 요건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게 세법 공부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신 분들이 되면 이럽니다. 세법은 참 뭐 공부다 보니까 내용 정리하다 보니까 헷갈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 내용이 헷갈린다. 그러나 저는 이 표현을 헷갈린다는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색깔린다. 세금 구분이 안 되는 거지 내용이 정해진 거야. 그래서 세법은 세금 구분을 잘 하셔야 된다. 그게 취득세 관련 규정인지 재산세 관련인지 양도소득세 관련인지 예를 들어서 자 취득세는 납세 의무자, 취득세 납세 의무자, 취득세 과세 표준 자 또는 등록 면허세 자 그 지문을 보니까 지문이 자 묻는 세금에 따라 옳은 지문이 될 수도 있고 틀린 지문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취득세라는 세금의 과세 표준은 저는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합니다. 자 부동산 등을 취득하니까 취득 당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데 그 지문이 취득세 과세 표준을 물어봤다면 옳은 지문이죠. 그런데 등록 면허세에서 그걸 물어봤다면 그 지문은 틀린 지문이에요. 문장 자체가 틀린 게 아니라 묻는 세금에 따라 틀린 거예요. 등록 면허세 과세 표준은 등록 당시 가액으로 하니까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 등록 면허세는 등록 당시 가액. 우리가 취득해서 등기를 치니까 같은 거냐? 하지만 시점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가액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 당시 가액, 등록 당시 가액 이렇게 명확히 구분해서 취득세인지 등록세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좋은 점은 상당히 출제 가능한 출제 예상 문제를 예상할 수 있다는 게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세금 구분을 잘해야겠다. 이런 좀 어려운 점도 이미 정리하면서 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세금을 부과하는 요건, 과세 요건이 법으로 규정이 됐듯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규정도 법에 규정이 되어 있겠다. 그러면 비과세 요건도 있겠다.